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얘기는 윤석열 취임 1년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얼마나 이행을 했느냐, 1년 동안. 네. 여기를 좀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5월 10일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고요. 내일로 딱 1년입니다. 광주, 전남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시도에 7개 분야 15개 공약 제시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를 육성하겠다가 가장 큰 대표적인 공약이고 미래의 차 그리고 광주 도심에 있는 군공항을 이전해서 거기에 스마트 도시를 완성하겠다. 그리고 복합 쇼핑몰 국가 차원에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인 그 공약이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 항공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 네. 거기를 좀 육성하겠다. 그리고 광양항을 좀 크게 키우겠다. 그리고 무안국제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 노력하겠다. 이 정도가 대표적인 공약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광주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 도시를 만들겠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되고 있는 게 혹시 좀 두각을 나타내는 게 있나요? 현재는 뭐 국가 AI 디지털 센터가 조성 중이고요. 근데 이거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온 계속 사업이고 눈에 네. 띄는 게 이제 AI 영재고등학교. 광주가 AI 인재들을 좀 육성할 수 있도록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막 첫 단계를 진입하고 있는 게 그나마 좀 성과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복합 쇼핑몰 유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두각이나 뭔가 그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진 않았지만 네. 완전히 반대였던 지역 여론에서 좀 찬성하는 여론들이 좀 이렇게 무트로 나오게 하는 그 모멘텀이 된 건 확실하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가 차원의 뭔가 지원책,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사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건 매우 아쉬운 상황이고요. 네. 좀 애초에부터 이 공약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광주와 그 영암을 연결하는 독일의 아우토반, 뭐 그 고속도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명박 정권 때 이미 하지 않기로 이건 사업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났던 서남권 원자력 의료원을 뭐 짓겠다든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해당 부처에서 이미 하지 않기로 아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 자체가 좀 아쉬웠다. 이런 평가들이 있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전남이 전국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발달되어 있고 미래 가능성도 네, 매우 높은 지역인데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이 국정 기조 자체가 친환경 에너지하고는 좀 덩떨어진 느낌들이 있어서 좀 아쉽다. 그렇지만 좀 눈여겨봐야 하는 건 광주시 전남도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그 공약이 군공항 문제이거든요. 네. 조금 뒤에도 설명해 드리긴 할 텐데 광주시하고 전남도 이 지사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이야말로 좀 정부 부처가 나서서 좀 가닥을 좀 쳐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은 선거 직후에 나온 게 2022년 3월 10일에 나온 게 있어요. 한국갤럽에. 네, 맞습니다. 오늘 조사한 내용들은 한국갤럽이 꾸준히 조사해왔던 주기적으로 조사해왔던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해 선거 직후 3월 10일 날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서 한 내용을 보니 광주 전남 지역민들만 봤더니 난 윤석열에게 투표했다라고 응답하신 분은 18%. 왜 윤석열을 선택하셨냐라고 했더니 정권 교체의 열망이 한 40% 가까이로 가장 많았고요. 신뢰감 있다, 정의롭고 공정할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요. 그리고 취임 직후 그러니까 딱 1년 전에 5월에 했던 조사에서는 이 수치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잘하고 있다 27%,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63%로 잘하지 못하고 있다가 좀 월등히 높기는 했지만 5년 동안에 직무 수행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라는 또 질문에는 41%가 잘할 것 같다. 잘 못할 것 같다는 39%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네. 1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그래도 윤석열 정부 잘 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 이 광주 전남 사이에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군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용록 지사가 어제 그 해외 그 몇 가지 그 전라남도 그 세일즈를 하고 돌아왔는데 결정한 게 내일 오후 3시에 강기정 시장과 광주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겠다라고 공식 발표했고요.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마쳤는데 만나겠다. 안건도 아예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군공항 이전 관련 협의라고 결정을 해서 군공항 이전 하나만 가지고 강기정 시장과 뭔가 뭐 지역민들의 좀 기대감을 해줄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의문부호가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협의를 좀 이끌겠다라고 내일 둘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꾸 통 큰 결단이 나오잖아요. 네네. 통 큰 결단이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하세요? 이게 양쪽으로 아주 다른데 김용록 지사가 이야기하는 통 큰 결단은 네. 광주 군공항 어디로 옮기든 민간공항 무안으로 옮겨달라. 왜냐하면 그 전부터 윤장현 시장 때부터 약속해왔던 바 아니냐. 네. 그러니 무안공항 살려야 되지 않겠냐.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관문공항으로 만들겠다고 하니 군공항을 어디로 보내든지 상관없이 민간공항 먼저 달라. 이런 통 큰 결단을 해달라라는 게 김용록 지사의 의중인 것 같고요. 강기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같이 옮겨야 된다는 거에 대한 좀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무안 주민들이 군공항을 절대 받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네. 오히려 전남도가 이걸 분리하는 방안 혹은 같이 옮기되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과 찬성하시는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정보도 좀 제공하고 설득하는 작업에 통 큰 결단을 해달라. 둘 다 똑같이 통 큰이라는 워딩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미세한 해석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전남 같은 경우에는 무안공항에 민간공항은 무조건 받아들이길 원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군공항은 아니다는 거잖아요. 네. 무안 쪽에서는. 근데 이제 다른 지자체 중에 한 곳이 군공항 그럼 달라. 네. 라고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트랙으로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되면 그 위치상 잘 아시겠지만 광주와 한평과 무안,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곳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그곳으로 간다라는 전제 조건은 아닌 거니까요. 아주 바투부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광주 군공항을 하나는 무안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는 한평으로 옮긴다고 하면 한 30-40km 반경 안에 두 개의 공항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방부 차원에서도 좀 불편하지 않겠냐. 그리고 같은 공간 안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두 개의 공항을 이분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같이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고요. 근데 군공항은 이전 조건의 가장 첫 번째가 주민 수용성이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적절한 곳을 찾겠다. 이게 이제 국방부인데 이제 국방부는 민간공항이랑 상관없이 군공항은 원하는 지역에 보내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한평이 뭐 군수까지 나서서 유치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군공항은 한평, 물론 한평 지역민분들이 50% 이상 그렇게 같이 하자, 찬성해 주셔야 추진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민간공항은 뭐 무안으로 가버리고 그 군공항은 한평에 남아있고 근데 더욱이는 이 한평에서 군공항 받을 테니 민간공항도 같이 이전해달라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서 해법을 내기가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러다가 또 지지부진은 시간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점 놓치면 네. 또 20년, 또 30년 걸릴 거다. 그러면서 지금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기정의 입, 김용록의 입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근데 여기서 제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지역의 정치권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네. 광주에 10명이나 되는, 물론 그 비례대표까지 합하면 더 네. 많지만 전남에 18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 건데 시의원, 도의원? 예. 아니요, 국회의원들. 네네.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아무래도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좀 나서서 우리들끼리 좀 해법을 좀 풀어볼까? 꼭 공식으로 카메라 앞에서만 나올 게 아니라 네. 근데 그런 물 밑에서의 작업도 사실은 전혀 기자들도 감지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도 제 역할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또 그렇게 해석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방위 소속의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송갑석 네. 의원도 있고 또 대구공항 이전과 광주공항 이전을 한꺼번에 같이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풀어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선은 이 군공항 특별법이 사실은 아주 어려운 난제였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구 아주 상당히 속도가 나가고 있는 대구와 묶임으로써 광주가 사실 혜택을 본 측면이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송갑석 의원이 이걸 주도해서 풀었습니다만 이 주도해서 푸는 건 정말 0.1% 이제 진전한 거거든요.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이제 겨우 통과한
한 거여서 송갑석 의원의 노력 그리고 광주시와의 호흡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돕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던 이용빈 의원도 있고 노력은 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데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공식은 어떤 걸 적용할 건지 지역민들에게 정보는 어떻게 제공할 건지 이렇게 극렬하게 붙고 있는 걸 어떻게 좀 해소시킬 건지 이 불을 어떻게 끌 건지에 대한 해답을 내놓고 있는 정치인들은 사실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 시장이 악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지 문제도 있고 국방부가 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련 법도 지금 들어와 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 같이 좀 모여가지고 정치인들이라든가 또 여기 집행부, 행정부 다 모여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인데 아직까지는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모든 게 좀 집약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듭니다. 자, 일단 내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만나게 됩니다. 일단 그것을 저희가 좀 예의주시해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결과가 나오겠습니까마는 네. 조금이라도 진전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